준비가. 예, 그럼 지금부터 부동산 관계장관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서민 주거 안정이라는 일관된 목표 하에 공급 확대와 시장 기능 회복을 양대 축으로 삼아 질서 있는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추진해 왔습니다. 이러한 노력과 금리 인상 기조 등으로 최근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 주택매매 임대차 시장은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매매의 경우 수도권은 21주 연속, 서울은 6주 연속 아파트 주간 매매 상승률이 하락 또는 보합세를 보이고 있고, 전세도 임차인 우위 현상이 지속되면서 주요 지역 신규 계약 전세가의 하향 안정화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택 가격 고점 인식 확산, 금리 부담 확대 등 여건 감안 시 부동산 시장 안정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단기적으로는 임대차 시장에 일부 불안 요인이 있기 때문에 금년 8월부터 2년 전 임대차 3법에 따라 임대료를 5% 이하로 인상한 전세 계약자들이 순차적으로 만료되고, 여기에 가을철 계절 수요도 중첩됨에 따라 이사를 앞둔 임차인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세제, 금융 지원과 공급 확대 등을 통해 하반기 임대차 시장 불안 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합니다. 우선 계약갱신 만료되는 임차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5% 이내로 인상하는 임대인, 즉 상생 임대인에 대해서는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및 장기 보유 특별 공제에 필요한 2년 거주 요건을 완전 면제하여 계약 갱신을 유도하고, 갱신 계약이 만료되는 서민 임차인에 대해서는 지난 4년간 전세 가격 상승폭을 감안하여 버팀목 전세 대출의 보증금과 대출 한도를 확대 지원하겠습니다. 일반 임차인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겠습니다. 전월세 임차인 주거 부담 완화를 위해 월세 세액 공제율을 12%에서 최대 15%로 상향 조정하고, 전세 및 월세 보증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 공제 한도를 연 3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임대 매물 공급도 대폭 확대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규제 지역 내 주택 담보 대출의 경우 기존 주택 처분 기한을 6개월에서 2년으로 완화하고, 신규 주택 전입 의무를 폐지하여 주택 구입 과정에서의 기존 임차인 퇴거 방지 및 임대 매물 확대를 유도하는 한편, 분양가 상한제 실거주 의무 요건을 기존 최초 입주일 가능일부터가 아닌 해당 주택의 양도, 상속, 정여 이전까지 실거주 기간으로 변경하여 신축 아파트의 전월세 공급이 확대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 건설 임대 공급 촉진을 위한 세제 지원도 강화하겠습니다. 그간 주택 가격 상승 요인을 반영하여 임대주택 양도 시 법인세 추가과세 면제를 위한 주택가액 요건을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완화하여 서울, 수도권 임대주택 공급을 촉진하고, 10년 이상 임대한 건설 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 장기보유 특별공제 특례 시한을 금년 말에서 2024년 말까지 연장하겠습니다. 임대차 3법과 관련해서는 시장 혼선 최소화, 임차인 주거 안정 기여 방안 등을 종합 감안하여 합리적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겠습니다. 오는 3분기에는 임대차 시장 안정화 방안과 함께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부동산 시장 정상화 과제도 역점 추진하겠습니다. 과도한 부동산 세부담 경감을 위해 취득세의 경우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시 소득 가격 제한 없이 누구나 200만 원 한도 내에서
면제 혜택을 받도록 하여 수혜 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종부세는 세율 조정을 포함한 근본적인 개편 방안을 7월까지 확정 세법 개정안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주택금융 실수요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40년 만기 보금자리론에도 체증식 상환 방식을 도입하고 우대형 주택연금 가입을 위한 주택가입 요건도 완화하겠습니다. 아울러 분양가 상한제의 가격 산정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주택 공급을 촉진하고 주택시장 상황을 감안하여 규제 지역에 대한 조정 방안도 6월 말까지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3분기에는 청년에 대한 생애 주기별 맞춤형 주거지원 패키지와 주택 250만 호 공급에 대한 입지, 유형, 시기별 공급 계획도 구체화하여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필요한 과제는 지속 발굴하고 신속히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앞서 말씀드린 과제 이외에 추가 정상화 과제에 대해서도 시장 상황, 파급 효과, 시급성 등을 감안하여 준비되는 대로 순차적으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국토교통부 장관님, 행안부 차관님, 그리고 금융위원회 부위원장께서 보다 상세한 내용에 대해 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 예, 국토부 장관님. 국토교통부는 충분한 주택 공급을 통한 국민 주거 안정이라는 목표 아래 원활한 공급을 가로막고 있는 규제 등을 질서 있게 합리화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선 그간 경직된 운영으로 현장에서 개선 요구가 많았던 분양가 상한제와 주택도시보증 고분양가 심사 제도 등을 조속히 개선하여서 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원활한 신규 분양을 촉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개선안은 실제 사업 주체가 필수적으로 부담하고 있으나 분양가에 반영되고 있지 않은 그러한 비용과 또 최근에 자재비 상승분을 반영해서 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하는 데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특히 관계부처와 함께 대내외 경제 여건에 따른 물가에 대한 우려와 국민 부담이 늘어나는 문제 등을 여러 가지 측면에서 심층 검토하여 적정한 수준에서 결정하였습니다. 분양가 상한제의 경우에는 정비사업 추진에 필수적인 세입자 주거 이전비, 또 영업 손실 보상비, 명도 소송비, 이주 금융비 등 여러 비용이 그동안 분양가에 반영되지 못했던 불합리함을 개선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2008년 이래 그대로인 자재 가격 조정 항목을 교체하고 철근, 레미콘 등 주요 자재 가격이 15% 이상 상승할 경우에 기본형 건축비를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분양가 심사 절차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서 외부 전문가 등으로 택지비 검증위원회를 신설하여 검증의 정확성을 높이고 과정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주택도시보증 고분양가 심사제는 분양가 산정을 위한 인근 시세 조사 시에 10년 초과한 노후 주택을 제외함으로써 객관성을 높이고 건축비 상승에 대응한 자재비의 가산 제도를 도입하여서 사업 주체의 부담을 합리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본적인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250만 호 플러스 알파 주택 공급 계획도 정부 출범 100일 이내에 구체적인 방안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거 품질 향상, 민간과 공공의 조화, 규제 혁신을 통한 실행력 담보 등의 기본 방향 아래 장 차관이 직접 전문가와 주택 공급의 전 과정에 걸친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등 제도 개선 과제를 논의하고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새 정부의 주택 공급 계획은 단순한 물량 확대에 그치지 않고 철저히 시장 수요에 맞춤형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설계하겠습니다. 그동안의 공급 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분석과 평가를 토대로 다양한 라이프 스타일과 국민들의 요구, 교육, 문화, 일자리 등 주거 환경까지 고려한 새로운 주택 공급의 청사진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청년과 무주택자 등의 생생한 현장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여 국민들께서 원하는 곳에 양질의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는 완성도 높은 공급 계획을 제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청년층의 내 집 마련과 건전한 중산층으로의 성장을 지원하는 것은 새 정부의 핵심 과제입니다. 청년들이 선호하는 GTX 환승 가능 지역, 3기 신도시의 자족 용지 인근 등 교통이 편리하고 일자리가 풍부한 입지에 진입 장벽을 낮춘 청년주택 공급 계획을 마련하여서 연내에 첫 공급에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월세 지원, 공공임대주택 공급, 청약기회 확대 등 청년의 생애 주기에 맞춘 주택 공급 주거 지원 프로그램을 빈틈없이 마련하여서 집값 급등으로 인한 청년들의 주거 불안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부총리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번에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임대차 시장 보완 방안을 마련했습니다마는 보다 근본적인 임대차 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임대차법 개정 논의에 착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전문 기관의 연구 용역 등을 통해 임대차법 도입 이후에 주택 시장의 영향, 국민들의 불편 사례, 임차인을 실질적으로 더 잘 보호할 수 있는 방안 등에 대해 입체적으로 분석하면서 법무부 등 관계부처와 심도 있는 논의에 착수하겠습니다. 특히 충분한 사회적 공론화와 국민 공감대에 기반한 입법을 위해 여야정 협의체와 같은 논의기구를 구성하는 방안을 다시 한번 국회에 제안드립니다. 부동산 정책의 궁극적인 목표는 국민의 주거 안정입니다. 앞으로 국토교통부는 250만 호 플러스 알파 공급 계획 등의 속도감 있는 추진으로 내 집 마련의 희망을 돌려드리고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민간의 창의적인 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해관부 장관님께서 해관부 말씀. 현재 시행 중인 생애 최초 주택의 취득세 감면 제도는 2020년 70 주택시장 안정 보완 대책에 포함되어 제 7월부터 시행되어 왔습니다. 이는 20년 7월 당시의 주택 중위 가격 등을 기준으로 하여 설계한 제도로서 최근 수도권 아파트 등을 중심으로 한 주택 가격 상승이 반영되지 않아 국민들이 정책 효과를 쉽게 체감하기 어려웠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주거 안정 지원 효과를 국민들이 피부로 쉽게 체감할 수 있도록 현행 제도 하에서 받을 수 있는 최대 감면액인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주택 가격과 연소득 제한 없이 누구나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시 취득세를 면제하여 수혜 대상을 대폭 확대하고자 합니다. 이번 감면을 통해 수혜 가구가 연간 약 12만 3천 가구에서 약 23만 6천 가구로 2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기존의 소득 기준과 주택 가격 기준 경계에서 발생하던 문턱 효과 또한 해소하여 폭넓은 주거 안정 지원 효과가 기대됩니다. 앞으로 당정협의 등을 통해 지방세 특례 제한법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하겠으며 적용 시기는 정책 발표일인 오늘부터 소급 적용되도록 할 예정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금융위원회 부위원장님께서 네.
금융위원회는 먼저 기존에 도입된 과도한 대출 규제를 정상화하여 국민들의 자유로운 주거 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첫째, 주담대 취급 시 6개월 내 처분 전입 요건을 개선하겠습니다. 일시적 2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요건과 균형을 맞춰 기존 주택 처분 의무는 2년으로 완화하고 신규 주택 전입 의무는 폐지하겠습니다. 전입 처분 의무 개선 시 주택 구매자가 6개월 내 처분 전입 약정 이행을 위해 신규 구매 주택으로 무리하게 이주해야만 하는 상황이 방지될 것입니다. 둘째,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를 2억 원으로 확대하겠습니다. 기존의 보유주택을 담보로 주담대를 받을 경우 연 1억 한도가 있었는데 2억 원으로 완화하겠습니다. 전세 대출을 받은 후 시세 상승으로 고가 주택 보유자로 전환되더라도 회거 시까지 전세 대출 보증 연장을 허용하겠습니다. 현재 전세 대출을 받은 후 보유하고 있던 주택 가격이 상승하여 전세 대출이 금지되는 고가 주택이 되는 경우 전세 대출이 회수되는 불합리한 점이 있는데 이를 전부 해소하겠습니다. 다음 주거 사다리 복원 그리고 민생 지원을 위해 각종 대출 규제를 개선하고 정상화하여 3분기부터 시행하겠습니다. 첫째, 청년 신혼부부의 보금자리론 상환 부담 완화를 위해 50년 만기 초장기 모기지를 도입하고 최정식 상환 방식을 40년까지 도입하겠습니다. 둘째, 주택연금을 활성화하여 노령층 자금 수요를 뒷받침하겠습니다. 저소득층 대상 우대형 주택연금 주택가액 요건을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완화하여 가입 대상을 넓히고 그동안 가입을 망설이게 했던 초기 보증료도 환급해주는 절차를 마련하겠습니다. 오늘 발표한 임대차 시장 안정화 방안은 지난 16일 경제정책 방향에서 발표한 생초 LTV 80% 완화, 청년 DSR 미래소득 확대와 함께 조속한 규정 개정 등을 통해 조속히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실수요자 편의를 과도하게 제약하는 대출 규제를 지속해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일관된 규제 정상화를 위해 상환 능력 심사 등 선진형 대출 심사 관행도 안착시켜 과도한 부채 확대를 방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공개 회의는 이것으로 지금 비공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